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러시아, 필리핀 이 여러 곳을 약 20년 넘도록 선교 활동을 해오신 타콜로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의 최상용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가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예. 근데 제가 우선 무엇보다도 예. 감동된 것은 네. 러시아로 필리핀으로 예. 그리고 다시 또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많은 활동을 구상하고 계신데 네. 선교사님이 우리 또 선교를 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여정이라는 일정을 듣게 되면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우선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선교의 뜻을 예. 갖게 된 그 계기, 예. 그 동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공산주의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동토의 땅이었던 소리는 두말할 것도 그렇죠. 없죠. 네. 또 우리가 중국 지하교회 소식을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신학생 때 가슴을 품고 기도해 왔죠. 근데 어느 날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네네네네. 1990년 9월 달에 한소 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88년도에는 올림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북방 선교로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91년도에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저에겐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수교 소식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니 여태껏 기도했잖아. 네네. 이제 니 들어가라. 철의 장막이 이제 빗장을 풀었으니 들어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음성으로 저에게 그러면 들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택하게 된 예, 계기가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선교의 꿈이 또 그렇게 시작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교를 하시기 위한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이곳에서 뭐 특별히 뭐 준비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있나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네네. 저에게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신사훈 박사님이십니다. 네. 많은 제자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주임 교수로 종교학과 37년 동안을 활동하시고 난 뒤 퇴임하시고 난 뒤에 개인 신학교를 여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그분 밑으로 모여서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 원어 성경 많은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랬군요. 저는 그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만 네네. 신학교를 나온 뒤에 그분을 뵙게 돼서 저도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두었던 그 원어 성경들과 그 유러피안 랭귀지들이 제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군요. 예,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런 동기로 인하여 예, 예, 러시아를 결정을 했고, 예, 예. 또 러시아를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에 대한 기초를 좀 터득하고 가신 계기로 인하여 예, 가서 예. 활동이 굉장히 쉬웠겠네요. 그러면. 사실 오랫동안 소련이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노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러시아어를 접한 사람이 없고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고려대학교에 노학과가 있었고 외국 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그 학생들도 러시아어를 전공하니까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네. 모스크바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폴란드로 갔어요. 아, 아니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쪽으로 가죠. 주로 폴란드로 가는데 90년도 한소 수교가 되자 이분들이 비자도 없이 폴란드에서 무조건 모스크바로 달려왔어요. 제가 91년도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러시아어를 전혀 몰랐고 다행히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발행해준 초청장을 제가 얻게 돼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그 초청장이 예. 굉장히 큰 도움이 그렇죠. 됐군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그러면 초청장이었죠. 러시아로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게 됐죠? 저는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냥 정중앙으로 갔네요.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소련 인구가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러시아어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 최 선교사님을 뵈면서 그때 당시에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였죠. 양반의 큰 도움이 또한 있었네요. 그렇죠. 그 그분이 순교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뭐 정말 계기가 됐고, 그렇죠.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네요. 큰 역사죠. 그 역사를 가장 먼저 안고 들어가신 분이 또 최선교사님이야. 아멘. 그러면 그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 아주 오지로까지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그 오지에 그렇죠. 대한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격할 때는 저게 심장부로 들어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소련 심장부인 모스크바로 가게 하셨고 네, 네, 네. 또 언어를 연수하게 하셨죠. 네.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전소리를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죠. 아, 특별히 요즘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네, 아시는 네. 바와 같이 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제가 몇 번이나 방문했었고 그 바로 위에 벨로루스크 우리가 벨루시아라고 지금 말하는데 벨로루스크도 제가 거기는 민스크예요. 민스크를 방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동쪽에 우리 하바롭스크 또 특별히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 아, 방문 안 한 곳이 없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뭐 가보지 못했지만 예. 예. 그래도 러시아 하면 구소련은 그렇죠. 예.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춥습니다. 그 알래스카는 이제 뭐 미국 땅이 됐지만 그렇죠. 그 예. 추운 나라에서 추위를 어떻게 주로 마이너스 견디셨어요? 40도. 그 추위를 예. 어떻게 주로 견디셨어요? 그러면? 그 털모자 안 쓰면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풀리던 어떻든지 간에 하여도 꼭 털모자는 쓰고 다녀야 되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장화도 긴 장화를 네, 신죠. 네, 네, 네. 그 언제든지 눈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눈길을 걸어야 하니까 그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아주 뭐 예,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재미난 납니다. 이야기 있으면 하나만 좀. 우리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철역가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아, 눈 오는 그 한겨울에도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기타리스트, 그리고 앰프 하나, 네, 그리고 신디사이저, 네, 네. 그리고 싱어를 위해서 마이크까지. 그럼 그 손 시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예요. 노래 부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몇 두kun두샤 볼라마이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부르지만 기타리스트는 이 코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죄송하죠. 되는. 그런데 우리는 해냈어요, 그걸.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곳에 방송국에서 나와서 토요일 날 노방전도지를 전도하면서 찬양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고 TV에서 많이 네. 촬영도 해가지고 네, 가시고 네, 네.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많이 보고 가시고 특별히 그때 한 흑인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장교 출신이 그때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저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모스크바 강의를 받고 우리 교회 멤버가 그런 또, 됐죠. 예, 예. 예. 그 그러면 친구 덕분에 제가 그- 에티오피아까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우, 참 대단하시네. 예. 그럼 그 현지인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저희 러시아인들이? 저희 멤버들은 95%는 다 러시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5%는 우리 유학생과 교포 몇 분이에요. 네. 그 말씀은 제가 러시아어로 설교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성경 공부도 러시아어도 네, 했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소문이 났어요. 아, 한 선교사가 있는데 주일마다 러시아어로 설교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 바스트로 초이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자기들 선교로 들어와서 제1번 탐방 코스가 우리 교회입니다. 와서 어떻게 러시아어로 그래서 어떻게 선교하든지 하는지 보는 보려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이 또
그들에게도 또 많은 도전을 주셨네요. 그렇죠. 특별히 얼라이언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 팀은 현지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는 팀이 자기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데 네네.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주 네. 선교 대상은 다 청년들이에요. 네네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남자애들이요. 여자애들은 이쁜 것은 두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제가 단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놈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놈이 판을 다 깨는구나.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우리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셔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은 네네. 러시아를 가르치고 하면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만들었죠. 음, 그래서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자기들도 저의 사역을 통해서 도전 많이 받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특히 러시아의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예, 그 러시아 전체의 그 넓은 데를 다 다니셨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10년 가까이 러시아 활동을 예,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제- 어떤 열매를 좀 꽂을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러시아 청년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아, 그것이 그 선교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것.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러시아는 두 체육 팀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그룹은 디나모라는 그룹이고 네. 하나는 스파르타크예요. 아, 디나모 안에 축구, 육상 다 있고 스파르타크 안에 축구, 육상 이런 팀들이 있는데 네. 저는 스파르타크라는 체육관을 어떻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빌리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매주 주일 예배는 그 체육관 전체가 제 예배당이에요. 어이구. 조그만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네네. 그러면 조금 많이 모여요. 이제 많이 네. 모이는데 제가 그랬죠. 그 디렉터한테 제일 잘하는 달리기 선수 5명을 뽑아라.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잘하는 애들 5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페릭스라는 청년인데 1990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어요. 저는 91년도 3월 달에 들어갔고 그런데 1990년 마지막 소련 때 1500m 금메달리스트가 그 펠릭스 청년이에요. 아, 그런 또 놀라운 역사를 또 남기셨군요. 걔가 목사가 됐습니다. 야, 정말 은혜네요. 걔가 지금 소련 침례교회 소속 목사로 지금 지금 사역하고 제가 있습니다. 예, 등골에서부터 팔뚝까지 전율이 쫙 예, 지나갔거든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야, 그리고 또 그 하나는요. 열매로 예, 인하여 예.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날 정말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불이 예, 정말 기대가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예, 지금 그 러시아라는 데가 사실 지금은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좀 너무 좀 껄끄럽다 그럴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그렇죠. 심오한 예, 상태에서 예. 저희들도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 그 여러 난민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그렇다면 말씀을 말입니다. 해주실까요? 모든 것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그렇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먼저 네.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슬라브 민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스크가 이 세 나라가 같은 뿌리를 둔 슬라브 민족이에요. 그러면 오래전에 키예프 공화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키예프 공화국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푸친 자기 입장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는 자기 뿌리인 거예요. 슬라브 민족이니까. 특별히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연합단체를 만들 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없는 소련은 목 없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친 마음속에는 지금 소련이 해체됐지만 늘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을 하면요 다 악마가 돼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지만 마르코스 21년간 독재 장기 집권입니다. 스탈린 30년 했어요. 푸친 22년째예요. 그렇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죄송하지만 아, 예,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방송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아, 그만하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좋고.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 객관적인 소련과 시각을 우리가 러시아의 예. 그 뿌리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도 그렇죠. 좋은 이야기고 그렇죠. 또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또 다른 선교사님 선교할 때에도 그렇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게 또 그렇죠. 도움이 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는 러시아에서 그 많은 뿌리를 내렸고 예. 러시아의 몇 군데에 어떠한 교회들을 지금 현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어떻게? 지금? 저는 모스크바 사랑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개척한 교회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네.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서 스탈린 시대 때 스탈린이 자기 집무실 크레물린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예, 배경에 예, 네. 그 크레물린이 성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크레물린 성벽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안에 살아요. 네. 스탈린이 어느 날 탁 이렇게 창밖으로 보다가 교회가 하나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만 폭파시키라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일주일 이내로 그 교회가 폭파됐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허람 크리스토스 스파시젤리아. 허람은 교회라는 뜻이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스파시젤리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라는 성당 이름인데 그냥 폭파당했어요. 다이나마이트로 수영장이 됐어요. 노천 수영장이 됐어요. 제가 가니까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노천 수영장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교회였던 자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 33년 첫 침례식을 그 한겨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했거든요. 구원의 침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루시코프라는 시장이 시민들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가 결국은 회복의 역사로, 아멘입니다. 회복의 은혜로 예, 그걸 그렇습니다. 또 직접 선교사님 목도하시고 예, 예. 거기에서 또 세례 안수식을 또 베풀고 그것이 역사적인 선교의 예. 역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 현장에 계셨던 그렇습니다. 분들도 제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이셨고 또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네, 정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다른 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럼요. 선배로서 또 겪은 상황으로서 예,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 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한번 예,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음.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좀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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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 이야기가 또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제 러시아 이야기로 우리가 좀 일부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2부로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예, 1부를 마치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하기 있는 분이라든가 예. 러시아를 갖다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그분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말이 어렵지만 사실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발음이 좀 어렵지만 언어를 우리가 좀 더 잘 익혀서 지금 그 동토 러시아 땅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께 언어를 잘 준비하셔서 예 그렇게 첫 선교 번째는 준비를 이제 하는 언어? 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 다음에 이제 예. 가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언어를 좀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추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예. 러시아도 좀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2부에서는 필리핀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예.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1부는 일단 여기서 좀
매듭을 하고 알겠습니다. 2부에서 예. 필리핀에 대한 얘기와 함께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